안녕하세요. 대치동 수리논술 전문가 신용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사회탐구 플러스 수리논술로 공략하기 좋은 대학교 11개 대학을 추천드릴게요. 2026 입시에서 드디어 고려대와 홍익대가 수능 최저 과탐 필수 응시 제한 조건을 폐지했죠.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사회탐구를 이용해서 맞춰도 수리논술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의학 계열의 대학들이 과학탐구 필수 응시 조건 또는 과학탐구를 수능 최저에 반영하지만 의학 계열을 제외한 일반 자연계 학교들은 사실상 과학탐구 필수 응시 조건이 없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학교는 고려대입니다. 수능 최저 4개 영역 합 8, 미적기하 확통 전범위, 수능 끝나고 그 직후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아서 실질 경쟁률이 대폭 감소하는 학교입니다. 낮은 과는 쌤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2025 입시에서 아마 낮은 과는 한 자릿수 경쟁률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학통이 반드시 출제가 되고 수능 직후에 토요일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하루 만에 준비해서 가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기하랑 확통이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반드시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실질적으로 실력을 겨룰 만한 경쟁자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합격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2025 입시에서는 고려대가 수능 최저에서 사회탐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적극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의대 약학과를 제외하고선 최저가 3합 6, 3개 영역 합 6이죠.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 미적기하학통 전범위, 수능 후 일주일 정도 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죠.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허들이 생각보다 높아요. 영어 2를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3합 6을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많이 하락합니다. 어떤 낮은 과들은 10 초반대 1 정도 경쟁률, 12대 1, 13대 1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역시 사탐이 허용되죠. 1번이 확통, 4번이 기하로 이 대문항 번호별로 출제되는 교과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약속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는 항상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확통 기하가 출제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역시 좀 미리 성실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유리하다. 자, 세 번째 대학교는 경희대 수원 캠퍼스입니다. 쌤이 일부러 경희대라고 안 하고 경희대 수원캠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합 5고 탐구 2과목 평균 반영입니다. 자, 원래 일반적으로 한 과목 반영인데 여기서는 2과목 평균 반영입니다. 그래서 자, 2과목 평균이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수능 직후 일요일 날 시험이 있고요. 쌤이 강조하는 거는 경희대 이학 계열이 있는 서울 캠퍼스가 아닙니다. 자, 서울 캠퍼스는 인기가 많고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경희대 서울 캠퍼스보다는 공학 계열이 있는 수원 캠퍼스, 즉 영통에 있는 수원 캠퍼스를 노리면 자,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전자공학 같은 인기과는 만만치는 않지만 조금 과를 낮춰 보신다면 좋은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갈수록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건국대, 경희대, 그러면 무조건 경희대를 간다. 이렇게 됐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경희대 수원 캠퍼스보단 건국대 서울 캠퍼스를 가겠다라는 그런 선호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 수원캠을 공략하면 실질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낮은 과들은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기도 실제로 합니다. 동시간대에 성균관대 수리논술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수리논술 경쟁자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쟁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대학교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수능 최저 2개 영역 합 5를 만족하시면 되고요. 탐구 영역은 하나 들어갑니다. 미적기하 확통 전범이고 수능 직후 일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동시간대 경희대와 성균관대 논술 시험을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희대나 성균관대로 학생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동국대가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2024 입시에서는 실질 경쟁률이 제일 낮은 과 같은 경우는 3.5대 1, 6대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들이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실질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산 밑에 위치해요. 위치는 정말 좋아요. 남산, 서울에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사실. 일산 캠퍼스도 이제 생명 관련 과들이 있는데 일산 캠퍼스를 공략하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확통이나 기하 중 반드시 하나가 출제가 돼요.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확통이나 기하 중 한 문제가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통 기하를 미리 좀 준비해주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역시 사탐 이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홍익대학교 수능 최저 3합8. 이 세 개 영역 합 8이 의외로 강력한 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쌤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논술을 꽤 잘 했음에도 홍익대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의외로 많이 사실 떨어졌어요. 이때까지 봤을 때 좀 안타깝긴 한데 미적기하 확통 전범위이고 수능 전 10월 초.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수능 전 10월 초.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점들을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한 자릿수로 예상합니다. 이거는 예측인데 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예측했을 때는 5대 1 정도가 안 될 겁니다. 5대 1이 안 될 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5대 1에서 많이 잡아봐야 한 7대 1, 8대 1 이 안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실질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과탐을 수능 최저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능에서 응시해야 되는 과목으로 지정해서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죠. 왜 그러냐면 홍익대 정도의 라인을 뚫기 위해서 과학탐구 두 과목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 2025 입시에서 상당히 이제 사탐런 이슈가 생기면서 사탐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자, 과연 내가 끝까지 과탐 두 과목을 사수하면서 홍익대를 써야 되냐, 자, 이런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실질 경쟁률이, 그러니까 접수 경쟁률이죠. 접수 경쟁률이, 지원 경쟁률이 16대 1, 막 17대 1 정도로 보통 20대를 넘었는데 하여튼 2025 입시에서 좀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2026에서는 이제 사탐으로 수능 최저 허용합니다. 그리고 사탐 봐도 이제 상관이 없게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10월 초라는 이 시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확통 기하가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때까지는 무조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요소 때문에 홍익대를 노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적극 공략을 하면 손쉽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한번 가보세요. 홍익대 앞에, 그죠? 최고죠? 홍익대 앞에서 망원동으로 이어지는 이 플레이스들. 예.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분위기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 만끽하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예요. 쌤이 단언하건대 사탐과 수리논술 조합으로 가장 손쉽게 붙으시는 대학이 바로 홍익대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쓰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숭실대학교인데 수능 최저는 두 개 영역 합 5등급, 탐구는 한 과목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에 기하 확통이 안 들어갑니다. 자, 좋은 소식일까요? 뭐 좋을 수도 있죠.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공부하기 편하다. 근데 그거는 남들도 마찬가지죠. 쌤 생각에는 미적분까지 들어가는 대학들을 쓰기보단 조금만 더 고생하고 공부해서 기하 확통까지 써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올리시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대학도 올리고 합격 확률도 높일 수 있으면 기하 확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숭실대는 미적분까지만 시험 보고 수능 직후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기하 확통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 이하보 라인에서는 많이 선호해요, 학생들이.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미적분까지만 하니까.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때는 50점이 합격 컷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적분 중에서도 적분의 활용 주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공통과목에 특히 수원수투에 치중하느라고 미적분 공부가 늦은 친구들은 숭실대를 쓰시고 싶다면 적분 연습 많이 하세요. 추천 교재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책인데 그래도 뭐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추천 교재는 수학의 정석. 자, 수학의 정석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하보 허들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반 정도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2개 영역 합 5를 만족하면 되고요. 탐구는 한 과목 반영. 자, 미적분까지만 범위 들어가고 수능 끝난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보는 시험 시간,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에 건국대, 숭실대, 서강대, 고려대 등 인기 대학들이 질비해서요. 아무래도 여학생들만 쓸 수 있는 숙명여대의 인기가 좀 덜하겠죠. 경쟁이 분산돼서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제시문이 길고 증명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논술을 꾸준히 한 친구들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착실하고 논리적인 풀이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에게 딱 맞는 학교고, 물론 안타깝게도 남학생은 지원 불가죠. 이하보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관심 있는 여학생들은 꼭 공략해보세요. 다음은 세종대학교. 수능 최저 계속 똑같습니다. 이합 5라인 대학교들이고요. 탐구 영역 한 과목 반영합니다. 자, 미적분까지 범위고 수능 직후가 잘못됐죠? 수능 직후가 아니고 수능 끝나고 다음 주 일요일 한 10일 정도 시간 있을 것 같네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가보시면 그 바로 앞에 세종대 정문이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도 가깝고, 건국대 상권 좋잖아요. 건국대 놀 것도 많고, 성수동 요즘에 핫한 곳이죠, 그렇죠? 성수동 상권이 가까워서 역시 캠퍼스 라이프 만끽하기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특히 세종대가 소프트웨어 쪽, 자, 요즘에 AI가 정말 각광받는데, 자,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굉장히 강화하면서 자연계 선호도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세종대 하시면 왠지 약간 인문계 쪽을 많이 생각하셔서 이미지가 그러실 것 같은데, 한번 꼭 알아보세요. 학부모님이 세대의 세종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하보를 맞추면 그래도 여전히 세종대에서는 이 이하보가 실질 경쟁률의 허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많이 감소합니다. 미적분 난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수원수투보다는 미적분 대비가 중요하고요. 특히 미분의 활용, 적분의 활용 쪽을 수학의 정석 정도 연습 문제 수준까지는 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성신여대입니다. 수능 최저 2합 7, 2개 영역 합 7이고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고요. 미적분까지 들어가고 수능 전 9월 말. 자, 시험 시점이 중요하죠. 수능 전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수능 전에 성신여대를 쓰는 여학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전 여대가 인기가 많지 않고 미적분까지만 들어가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준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해서 서울 시내까지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를 누리고 싶은 여학생들 적극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 서울 캠퍼스 아닙니다. 글로벌 캠퍼스. 분교 아닙니다. 본교죠, 그죠? 예. 성균관대 자연계열이 수원에 있고 경희대 자연계열 공학계열이 수원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한국어 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이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위치하죠. 수능 최저 영역 굉장히 높지 않죠? 한개 영역 3등급 가천대랑 똑같네요. 자, 범위가 수원수투라서 여러분들이 미적분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겠죠. 부담이 없네요, 범위가. 용인에 위치해서 인기가 많지 않지만 한국어 외국어대, 자, 한국어 외국어대라는 타이틀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강추드립니다. 범위가 수원수투라서 약술 논술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증명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술형 논술이 아니고 수리 논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어떤 학교의 위치 때문에 학교 네임에 비해서 쓰는 친구들의 실력이 엄청 강하진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 공략해보세요. 자, 마지막 대학교 11번째 대학교 항공대입니다.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합 6이고 별로 높지 않죠.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반영되고요. 미적분까지 범위고 수능 직후 그 주 토요일 날 시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수능 직후 토요일 날 보는 대학교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 항공대학교는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인기가 조금 덜할까요? 네, 맞습니다. 항공대는 인기가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일에 고려대, 서강대, 건국대, 숭실대, 자, 수명여대 이런 인기 대학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자, 논술은 반드시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죠. 학종 교과랑 다르죠. 그렇죠? 물론 면접이 있는 전형은 뭐 좀 예외지만 보통은 온라인으로,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접수하는 거잖아요. 내가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근데 논술은 반드시 그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명여대를 쓰면, 건국대를 쓰면 그 시간에 항공대를 못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분산되는 그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핵심입니다. 수능 직후에 정말 많아요. 수능 직후 토요일에 13개 대학인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항공대는 정말로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일반적으로 아시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내실이 좋은 학교고요. 캠퍼스 규모랑 항공 전문이라는 어떤 제한이 있어서 캠퍼스 라이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나 사실은 전망 좋은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시로 가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좋기 때문에 항공대는 정시로 가는 것보다 이 논술로 가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과거에는 항공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평범한 난이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학교고요. 수능 최저가 높지도 않고 실질 경쟁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실히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공략하기 좋은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2026 입시부터는 과탐 2과목 하지 않아도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정말 많이 열렸죠. 특히 논술은 고려대랑 홍익대가 수능에서 과학탐구 필수 응시 제한을 해제하면서 이제는 사실상 이제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과탐을 하지 않아도, 그죠? 의치안학 계열이 아닌 이상은 과탐을 하지 않더라도 사탐으로도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자, 물론 뭐 가산점 이슈도 있고 과탐 가산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논술에서만 봤을 때는, 그죠? 예, 수능 최저를 사탐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뭐 과탐 2과목 대신에 사탐 2과목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과탐 1과목, 사탐 1과목. 어쨌든 과탐 2과목을 할 때보단 공부 시간이 분명히 줄죠. 그럼 그 시간을 이용해서 논술을 하시면 돼요. 그 시간을 내가 수능 공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자, 수리논술 기회를 그냥 날리기에는, 그죠? 그냥 한번 찔러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자, 이 영상에서 추천드린 11개 대학들 정말 공략하기 좋은 대학들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가야죠. 수학이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시작 못합니다. 그냥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리논술 공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읽고 쓰고 증명하면 그게 수리논술 공부입니다. 뭔가 특별한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논리적으로 가지런히 풀고 써보면 그게 논술 공부예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푸는 수능 모의고사 공부들은 다 객관식이잖아요. 잡도, 주관식 문제도 1부터 999까지 그런 제한된 단답형만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문제 형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읽고 쓰고 증명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답만 맞으면 되니까 풀이 과정을 왜 그렇게 내가 자세하게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논술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풀이 과정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3월 달이 안 됐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보통 3월 이제 초쯤 될 것 같은데 아직 7개월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요행에 기대지 말고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행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월 3일 날 대치동 미래탐구 논증가추론에서 수리논술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쌤의 무료 특강을 들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더보기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 2026 입시에서도 신용화 수리논술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